반갑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 프린트물 저 뒤에요. 그 포트폴리오, 그죠? 포트폴리오. 이 포트폴리오 하기 앞서서 그 페이지 그 286페이지 286페이지 찾았어요? 보면 그 평균 분산 결정법이 있어요. 있나요? 요즘 좀 시험에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봐두셔야 돼요. 이런 모든 게 연결되는 건데 페이지 286페이지 86페이지 요 평균 분산 모형은 이 투자자 중에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전제를 해요. 위험 회피형 요 투자자. 자, 요걸 우리가 전제를 해요. 전제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예요. 이 위험 회피형 투자를 가장 우리가 합리적인 투자자로 보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 투자자의 유형이다 이 말이에요. 있는데 요 사람은 위험 회피형은 말 그대로 요 투자 원칙이 있어요. 투자 원칙이 뭔가 하면 지배 원리에 따른다는 거죠. 투자 원칙이 이 사람 투자 원칙이 지배 원리예요. 지배 원리에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학교론에서 투자론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냥 위험 회피형 투자만 전제를 해요. 지배를 따르는데 요 지배 원리는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예요. 두 투자를 비교했을 때 두 투자 안에 뭐요? 위험이 동일해요. 위험이 동일하면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갖는 투자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게 동일 뭐요? 위험이라면 요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 말이에요. 최고의 기대 수익률, 최고의 수익률을 갖는 것을 투자해요. 최고의 수익률. 최고의 수익률을 갖는 것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볼 가능성이 위험이 뭐예요? 손실이죠. 손해볼 가능성이 똑같다면은 그 중에서 가장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이 뭐예요? 그거보다 수익이 낮은 것을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좋은 투자니 나쁜 투자를 지배한다 이 뜻이에요. 되나요?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동일 뭐요? 수익률이라면 똑같은 수익률이라면 뭐요? 위험이 제일 작은 걸 택해요. 최소의 위험을 갖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최소의 위험을 갖는 투자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수익이 똑같다면은 위험이 제일 작은 걸 선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위험이 뭐랬어요? 손실. 손해가 제일 작은 걸 택한다 이 말이에요. 이 원리에 따라서 투자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란다고요? 그냥 위험 회피형 투자라 불러요. 그 다음 보면은 이 지배 원리를 좀 더 알기 쉽게끔 모형으로 그린 게 있어요. 뭐요? 이 모형으로 그린 게 이걸 우리가 모형에서 본 게 모형이 평균 분산 결정법이다 이 말이에요. 평균 분산 결정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 평균은 기대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전 시간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공부했어요. 기대 수익률은 뭐였죠? 가중평균 맞나요? 그 가중평균 기대 수익률이죠. 그 가중평균을 따서 그냥 평균이라 쓰는 거예요. 가중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거는 평균은 기대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줄임말이 그냥 평균이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은 뭘로 측정했죠? 위험은 분산이나 표준 편차. 그죠? 그럼 이때 요 분산은 뭘 딴 거라고요? 이거는요,
이거는 위험을 딴 거예요. 위험.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비교하면서 투자를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수익률은 뭘 의미한다고요? 이는요, 기대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수익률요? 기대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를 우리가 이쪽을 위험을 주는 거예요. 위험이 뭐다? 위험의 양어가 우리가 분산이나 표준편차. 사실은 분산보다는 표준편차를 더 많이 줘요. 그래서 사실은 표준편차를 제거하면 값이 분산이기 때문에 값이 본다는 거죠. 되나요? 그래서 이쪽에는 표준편차 또는 표준편 제곱이 이게 분산이거든요. 분산을 둔다는 거죠. 이 두 개가 우리 뭐였습니까?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원점을 주고 똑같이 여기다가 뭘 준다고요? 기대 수익률을 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평균 기대 수익률을 준다는 거죠.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그냥 우리가 가정 평균에 평균을 쓰는 거예요. 평균 분산 모형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만약에 위험을 우리가 한 번씩 똑같이 올려봐요. 이걸 우리가 위험을 0.1이라 보고 여기 위험을 한번 0.2라 보고 여기 위험을 0.4이라 보고 이렇게 한번 늘려가 보자. 예를 들면 0.4 늘려가겠죠. 그러면은 같은 위험이라면 수익률이 제일 큰 걸 택한다 이 말이죠. 제일 큰 걸 택해요. 예를 들어 이때 요 위험 이때 요 수익률 만약에 7% 같으면은 이때 제일 큰 걸 택한다 이 말이죠. 그럼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다 기각시킨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럼 같은 위험이라면 0.1의 위험이라면 수익률이 제일 큰 걸 요걸 택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때 같은 요 위험에서는 요 투자보다 이게 만약에 A 같으면은 요 투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갖는 투자는 없다 이 말이죠. 또 있다면 요것도 기각되겠죠. 그럼 7%의 수익률에서 위험의 0.1 위험에서 제일 높은 기대수를 갖는 것은 7%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이걸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A 투자니 요 밑에 투자들 다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이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은 위험이라면 수익률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또 0.2에 또 다 잤을 때 또 뭔다고요? 또 한번 보는 거예요. 보니까 또 이런 투자 또 나와요. 이때 여기 우리가 만약에 17%에 몇 프로요? 간단 말이에요. 요 투자는 만약에 우리가 B 같으면은 B보다 더 높은 수익을 간 투자는 없다는 거죠. 그 요 밑에 투자들은 다 뭐다? 이것은요, 다 요 B 투자 안에 다 집에 닿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 뭘 의미한 거였어요? 같은 0.2의 위험에서는 요 투자 B가 수익이 제일 크다는 거죠. 이보다 더 큰 투자 있다면은 B도 그 투자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되나요? 이 말이에요. 그다음 만약에 우리가 0.3에 있다면은 또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이거 우리 만약에 우리가 C 투자 같으면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때 만약에 우리가 이게 한 20, 2% 20% 정도 수익, 한 2% 수익 된다는 거죠. 2% 되나요? 올라간다는 거죠. 또 물론 또 여기서 볼 때는 또 더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때 이 투자는 요 밑에 있는 것을 다 지배한다 이 말이죠. 그죠? 이때 본다면은 이게 먼저 예를 들어 이제 한 25%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때 본다면은 이런 같은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갖는 같은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갖는 투자 아니라는 뜻과 횡으로 본다면은 같은 기대 수익률에서 최소의 위험을 갖는 투자는 말은 같은 말이죠. 맞나요? 또 17%라는 수익에서는 요 투자보다는 요게 위험이 제일 작잖아 B가. 그래서 횡으로 볼 때와 중으로 볼 때를 설명할 뿐이에요. 결과는 같아요. 되나요? 그걸 의미하는 거죠. 이때 보통 우리가 요 개념을 가지고 보통 우리가 같은 말인데 요 개념 가지고 보통 효율적 프론티어를 많이 쓰고 요걸 가지고 보통 한다고요? 요걸 가지고 보통 우리가 위험 회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수익률이라면은 위험이 작은 걸 좋아한다 이 말이죠. 이해가나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을 전혀 부담치 않는 뜻이 아니고 위험 회피형은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뜻이 아니고 같은 기대 수익률이라면은 위험이 제일 작은 걸 선호한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 이러한 투자들 많이 있겠죠? 있겠죠, 그죠? 있겠죠? 이제 제가 네 개만 찍어봤지만은 이런 투자를 갖는 것들 한번 선분을 연결해봐요, 이렇게.
하니까 이러한 성분이 오더란 거죠. 그러면은 여기 바로 뭐다? 지배원리. 같은 말로 뭐다? 동일 위험이라면 최고의 순위를 갖는 투자자들 연결하는 성분. 되나요? 이 성분을 우리가 보통 효율적 프론티어라 불러요. 뭐요? 효율적 프론티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효율적 프론티어다. 프론티어다 쓰는 거예요. 프론티어가 뭐예요? 우리 말로 성분. 뭐요? 그러니까 가장 뭐요? 좋은 투자를 연결한 성분이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지배원리를 만족하는 성분이다 쓰기도 하고, 그죠? 또 같은 말로 동일 위험에서 최고의 투자를 갖는 투자자들을 연결한 성분이다 같은 말이죠. 이 말이나 또 한 개 더 뭔다고요? 동일 수익률을 하여서 최소의 위험을 갖는 투자 같은 말이죠. 그 연결한 성분이 효율적 프론트라는 뜻이 여기 말 바꿔버립니다. 자꾸 죄송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투자자들을 연결한 성분 또는 동일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갖는 투자 연결한 성분 또 동일 뭡니까? 수익률 하에서 최소의 위험을 갖는 투자 연결한 성분 이 성분을 말한다고요? 효율적 프론티어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면은 우리 책에 내용들 그때 또 나중에 말 바꿔버리면은 또 헤맨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 뜻만 이해하면 돼. 다 이 번역쓰기 때문에. 뭐요? 번역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 이 효율적 프론티어가 되는데 요 효율적 프론티어는 보니까 어때요? 우상향해요. 뭐요? 우상향하죠. 그럼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이거는요. 이 말은 위험이 뭐요? 클수록 그만큼 위험이 커진 만큼 그 다음에 수익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효율적 프론티어를 갖는 이 선물상의 투자자들은요. 현 위험에서는 이게 최고의 수익률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요 수익률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면 위험을 더 많이 부담해야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 말이에요. 현 위험에서는 최고의 수익률을 갖는 투자자들이 효율적 프론티어에 있는 선상의 점들이니까. 그렇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수익률이 크다는 거죠. 그럼 결국 수익률과 위험은 무슨 관계다가요? 비례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상쇄관계. 무슨 관계요? 비례관계. 또는 뭘 의미하고 있다고요? 상쇄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관계가 뭐죠? 비례관계니까 무슨 관계다가요? 양이나 정의 관계. 맞나요? 양의 관계 또는 정의 관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말을 자꾸 갖고 놀리는 거예요. 심으시면은. 비례관계를 했다가 또 뭐요? 상쇄관계를 했다가 또 양의 관계 또는 정의 관계 맞나요? 다 모든 비례관계는 다 양의 관계 또는 정의 관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상향. 되나요? 이 말이에요. 모양이 뭐와 똑같습니까? 공고순과 똑같잖아요. 비례관계는 다 정 또는 양의 관계. 맞나요? 이 말이에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효율적 프론트가 딱 놓으면요. 한번 A 투자하고 한번 D 투자를 비교해 보세요. A 투자 같은 경우는 뭐요? 좀 수익률이 작더라도 위험이 작아요. D 투자는 뭔다고요? 좀 위험이 크더라도 수익률이 커요. 맞나요? 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뭐요? 좀 수익이 작더라도 위험이 작은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뭔다고요? 좀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맞나요? 사람마다 위험의 태도가 달라요. 즉 쉽게 말하면 자기 만족에 대한 만족이 뭐다? 효용. 만족에 대한 뭡니까? 말 그대로 위험의 태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게 뭔가 하면 각 개별 투자자들의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위험과 효용에 대한 요 태도 요걸 나타낸 곡선이 바로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라 불러요. 무슨 곡선요? 그러니까는 동일한 효용을 주는 두 조합을 말한단 말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라고 해요. 차별. 무차별이라고 해서 뭔다고요? 효용이 두 개 색깔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무차별 우리가 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보통 우리가 인디퍼런스 커브 해가지고 보통 IC 맞어요. IC 인디퍼런스가 차이가 없는 커브 곡선 해서 보통 약으로 그냥 IC 맞어요. 우리 시험은 그냥 무차별 곡선 줍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요 효율적 프론티어 상에서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그린 사람도 있고요. 어떻게 해요? 요렇게 무차별 곡선이 그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차별 곡선 자체가 뭔다고요? 요렇게 그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되나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만약 우리가 뭐요? 무차별국수 자체가 이게 만약에 갑의 무차별국수이고 여기에 만약 우리가 을의 무차별국수라면은 갑이라는 사람은 요 효율적 프론티어와 자신의 효율적 프론티어와 자신의 만족을 설명하는 요 뭐요? 무차별 만나는 요 점에서 시점을 택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마다. 또 뭐요? 을이라는 사람은 요 효율적 프론티어 상에 있는 요 점과 자신의 무차별국수에 접하는 A 투자를 택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 또 어떤 사람은 뭘 택할 수도 있겠습니까? 이걸 택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걸 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 효율적 프론티어 상에 있는 것들은 뭐요? 개별초마다 자신의 선호에 따라서 다 선택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되나요? 일단 상대적으로 을과 같은 사람을 우리는 보수적 투자자라 불러요. 무슨 투자자? 보수적 투자자다 이 말이에요. 보수적 투자자다. 이 사람은 좀 뭐요? 위험 회피의 성향이 좀 강한 사람이에요. 맞나요? 위험을 회피한다는 말 자체는 그만큼 수익률이 작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을 상대적으로 뭐요? 좀 공격적 투자자라 불러요. 누구보다는? 을보다는 갑이 공격적 투자자라 불러요. 공격적 투자자라 불러요. 참고로 위험 선호형 투자자가 있어요. 뭐요? 위험 추구형 쓰기 다른데 그 사람 이거 다른 사람입니다. 참고로 우리 여기서는 잘 안 따지는데 위험 뭐요? 추구형 또는 우리가요 위험 선호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선호형. 이 사람은 좀요 우리가 좀 비합리적 인간이에요. 우리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름을 설명할 수 없어요. 보통 이 사람이 제일 좋은 애가 뭐 이 사람은요 위험이 있어야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 말대로 위험의 스릴을 느끼는 사람이야. 맞다고요? 우리말로 말하면요 주로 도박꾼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사람들요? 도박꾼 있는 사람들. 도박꾼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하우스에 출입하는 사람들. 하우스 한번 갔다 와? 아니면 또 경마장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통 뭐야 좀 위험 추구 행위예요. 이 사람들은요 수익은 일단 놔두고요 뭐야 일단 위험이 있어야 대박을 놓는 사람이에요. 되나요? 이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위험 추구형 또는 위험 선호형이라 불러요. 되나요? 이 사람하고 이건 다릅니다. 이 사람은 위험 회피행이면서 만다고요 좀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더 높은 위험을 감당하는 사람 말합니다. 되나요? 이 사람은 뭘 따진다고? 이 사람은요 수익보다는 위험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거예요. 되나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우리 이 학문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되나요? 또 위험 중립형이 있는데 위험 중립형은 참 그것도 안 다룹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말하면 깍두기들. 뭐요? 깍두기 알죠? 그 사람들은요 위험은 안 따집니다. 위험 중립인데 그래서 수익만 많이 주면 무조건 빌려 주는 거예요. 그 말은요 진짜 보기각서 받고 돈 받을 자신 있다는 뜻입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보통 깍두기들 어떻습니까? 뭐 오브이 막 받고 하잖아. 그래요? 사채업자들. 그 사람들은요 떼인다는 의미는 잘 안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받아내겠다는 거죠. 안 그래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 다루고 있는 것들은 일반적 투자 요인이 뭐다? 그냥 위험 회피형 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을 전혀 부담치 않는 투자자가 아니고 뭔다고요? 말 그대로 동일 뭐요? 수익률이라면 위험이 작은 택한다 이 말입니다. 되나요? 여기에 바탕을 두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시험 칠 때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자, 합리적 투자자의 경우 이 말은 뭘 말한다? 위험 뭐요? 회피형 투자의 경우 이걸 말합니다. 경우 뭐요? 이 사람들은 수익률이 되도록이면 높은 것을 선택한다. 맞습니까? 틀린단 말이에요. 요 사람도 그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맞나요? 요 사람은 뭔다고요? 수익률이 작은 걸 좋아해요. 왜? 위험이 작으니까. 요 사람들은 수익률이 큰 걸 좋아해요. 위험이 크더라도. 맞나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무조건 수익이 높은 걸 좋아한다면 틀립니다. 되나요? 위험 선행도 위험 뭐요? 회피형도 있고 위험 회피형에서 공격적도 있고 보수적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수익이 작은 걸 좋아해요. 왜? 위험이 작으니까. 이 사람은 수익률이 큰 걸 좋아해요. 맞나요? 위험이 크더라도. 맞나요? 그런 식으로 사람마다 투자 성향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효율적 프론티어에서는 어떤 투자 아니라도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되나요? 각 개별 투자의 취향에 따라서. 이해가죠?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요? 말 그대로
이 평균 분산 모형이에요. 뭐요? 요게 지금 평균 분산 모형이에요. 평균 분산 모형이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받으시고. 그럼 이때 이제 뭐한다고요? 이 개별 투자자들의 최적 투자는 뭐 한다고요? 최적 투자는 각자의 최적 투자는 뭐가 된다? 하는 각자의 뭐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접하는 곳에서 결정된다는 것. 되나요? 그만 받으면 돼요. 개별 투자자들은. 그래서 효율적 프론티어가 그려지면 각 투자자들은 자신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접하는 거기서 뭡니까? 각자의 뭐요? 취향에 따라서 투자를 택한다 이 말입니다. 되나요? 그 문제입니다. 보면서 보면 되고요. 그걸 써놓은 게 뭐요? 286페이지인데 보이나요? 그거 딱 보이니까 뭐 볼 거 없이요. A와 C를 비교한다면 그림이 뭐가 되겠어요? C. 맞나요? A와 C는 같은 위험인데 수익이 더 크잖아요. 택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또 뭐 한다고요? A와 뭘 비교해보면요. D를 비교해보면 뭐 한다고요? 당연하게 A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또 C와 B를 비교해봐도 C겠죠. 같은 수익률인데 C가 위험이 더 적잖아요. 그럼 결교수는 뭐 한다고요? C를 택한다 이 말이에요. 뭐만 택한다고요? C만 택해지는 거예요. 그걸 적어놓은 게 위에 뭐 써놨습니까? 좀 굵은 걸로. 동일 기대 수익을 나타내는 투자 중에서는 위험이 가장 작은 투자를 선택하고. 맞나요? 요거잖아요. 요거 맞나요? 요 말이고 또 동일한 위험을 가진 투자 중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가장 큰 걸 선택한다. 맞나요? 요걸 뭘 한다? 지배 원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형으로 설명한 게 평균 분산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써놨어요? 위험의 측정 지표에는 표준 편차나 뭘 쓰고요? 분산을 쓰고 그 밑에 어디에요? 디귿에 수익의 측정 지표에는 뭘 쓴다고요? 가중평균 기대 수익률 있나요? 가중평균 요걸 쓴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한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봐놓고 답 넘기면 이제 그 291페이지 몇 페이지요? 자, 포트폴리오 그 한번 저번주 프린트물 한번 그 12번 내보세요. 프린트물 12에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 포트폴리오 있습니까? 찾았나요?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그죠? 뭐라 써놨습니까? 위험 회피적 투자자란 뭐요? 어디에? 최소의 위험인가? 동일 위험인가? 최고 수익률 뭐요? 최소가 아니고 동일 위험이에요. 뭐요? 최소의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은 없어요. 최소의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은 없다고요. 동일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이에요. 동일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이에요. 또 동일 수익률에서 최소의 위험이에요. 위험과 수익률은 상쇄관계이기 때문에 위험이 작으면서 최고의 수익률은 없단 말이에요. 되나요? 중요한 건 뭐다? 동일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 동일 수익률에서 최소의 위험입니다. 최소의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 아닙니다. 그렇죠? 니네 형님도 잘 찍고 온다 또 좋다고. 효율적 프론티어란 최소의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수를 갖는 투자를 연결하는 틀립니다. 동일 위험 뭐요? 동일 위험. 다음 두 번째. 그럼 답은 일단 체크를 하지 마세요. 답은 일단 니의 되겠죠? 기억이 아니라. 예전에 이걸 한번 냈는데요. 많이 당하고 왔어요. 안 읽어봅니다. 시험에. 효율적, 다음 주 틀리기서 골라했었는데 시험에 효율적 프론티어란 최소의 위험에서 최고의 뭐요? 수익률을 갖는 투자를 연결한 선부이다 이났거든요. 그냥 싹 넘어가 버립니다. 맞나요? 뭐가 틀다고요? 최소가 아니고 동일 위험에서 해야 돼요. 되나요?
이게 이리 보지 말고요. 요 지분이 만약 이 앞에 틀린 거 알았을 때 이게 내 눈에 잘 볼까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맞나요? 시험 가면 마음은 급하지. 쭉 넘어가 본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말이 더 멋있잖아요. 최소의 위험에서 최고의 승률보다 이 말이 더 멋있네요. 동일 위험에서 최고 승률보다 안 그래요? 그 말이 멋있는 게 답이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 효율적 프론티어에서 볼 때 더 높은 승률을 얻기 위하여 더 높은 뭡니까? 위험을 기꺼이 부담한 투자를 뭘 한다? 공격적 투자라 불러요. 효율적 프론티어에서는 위험 회피형 투자 따져요. 그럼 요 두 가지는 두 사람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논리예요. 되나요? 위험 추구행위나 위험 선행은 도박 끊는 사람들이에요. 되나요? 이런 사람들 가지고는 효율적 프론티어 그러지 않습니다. 되나요? 지배 원리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에서만 적용됩니다. 헐? 그 말이에요. 이는 위험 선행이나 위험 추격이 아니고 뭐다? 공격적 투자자라 불러요. 그럼 보수적 투자자 뭐요? 위험 회피형 속에 보수적과 공격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들어간다고요? 보수적과 공격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한번 하시고 291페이지. 자, 포트폴리오 나왔습니다. 되나요? 이 포트폴리오가 뭐요? 말 그대로 포트폴리오가 PT 뭐요? PT 포트폴리오. 그 우리 프린트로 보니까 부동산 포트폴리오 있습니까? 그 291페이지 포트폴리오 이런 있죠? 포트폴리오 히어리 해서 그냥 PT 뭐요? PT 요거는요 포트폴리오는 영어로 하면 포트폴리오 히어리고 우리말로 하면 그냥 이거는 분산 투자예요. 뭐요? 그러니까 하나의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한다 이 말이에요. 나누어 투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거는 분산 투자를 말해요. 뭘 말한다고요? 분산 투자를 말해요.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에 목적이 뭘까?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뭐요? 뭐라고요? 비체계적 위험을 뭐요? 제거하기 위한 게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럼 요거는 체계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이해가죠? 아직 모르겠지만은 분산 투자를 해서 비체계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게 목적인 것이지 체계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게 목적이에요. 요걸 제거하기 위한 게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뭐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시험 치면은 요게 답으로 제일 많이 노는 거예요. 한 95%가 요게 정답이에요. 뭐가요? 요게 주목적이니까. 그럼 시험 칠 때 혹시 지문을 딱 봤을 때 포트폴리오 일어나는 설명이다. 틀린 거 놓으면요. 빨리 눈으로 다 내려가는 게 내려갔어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 지문부터 먼저 고르는 거예요. 되나요? 그래가지고 혹시 뭐요? 포트폴리오 딱 나오는데 체계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다면 틀려요. 되나요? 무조건 뭐다? 비체계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되나요? 여기 답으로 98% 보면 돼요. 이해가나요? 근데 이제 보통 한 두 개 정도 이거 왜 이렇게 놓는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10번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8번 여기 답이에요. 오늘 기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되나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공부하는 게 그러면은 체계적 위험이 뭐고 비체계 위험이 뭔가 이 말이에요. 맞나요?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에서는요. 요 위험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보는 거예요. 총 위험을. 하나는 뭐요? 체계적 위험과 나머지 하나는 뭐로요? 비체계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고 가정 들어가요. 이때 그러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 위험으로 총 위험이 구성이 되는데
이 체계위험이 뭘까 이 말이에요. 체계적 위험은 말 그대로 시장 전체에 관한 위험이에요. 뭐요? 개별 투자자가 이것저것 뭐요? 산다 해서 이거는 제거되는 게 아니고 시장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시장 수요와 시장 공급에서 이루어지는 위험이다 이 말이에요. 뭐요? 우리 앞전에 옛날 공부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했어요? 개별 수요, 개별 공급 맞나요? 그 개별 수요와 개별 공급의 합으로 뭐요? 시장 수요와 시장 공급이 이루어진다 했어요. 맞나요? 이거는 개별이 아니라 뭐요? 개별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전체에서 발생하는 위험이에요. 뭐요? 시장 뭐요? 전체적 위험이에요. 위험이에요. 줄여서 보통 이걸 시장 위험이라 쓰기도 해요. 뭐요? 한번 봐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 예를 볼 때, 자, 우리가 예전에 경기 변동을 공부했어요. 맞나요? 경기는 미래의 시장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기와 미래의 시장 가격이 내림세인 하강기가 있었어요. 맞나요? 그러면 그 지역의 뭐요? 가격의 흐름은 한 사람에서 결정되겠어요? 전체에서 이루어지겠어요? 전체죠. 그럼 한 사람이 그 지역에 어떤 지역에 토지를 산다 해서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말이 맞나요? 시장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 전체 공급보다 시장 전체 수요가 더 많으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시장 뭐요? 수요보다 시장 공급이 더 많으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뭐요? 땅 산다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는 뜻이 맞나요? 그게 바로 우리가 경기 변동 같은 거 뭐요? 경기 변동. 또 이 잘하고 있는 건요. 앞에 뭐요? 물가 변동 같은 거 맞나요? 물가 변동. 물가가 뭐요? 전반적인 뭐요? 시장 전체의 전반적인 평균 가격이 상승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 평균 가격 그것도 뭐요? 시장 수요와 시장 공급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가 물가 변동. 물가 변동 속에 뭐가 포함돼요? 인플레가 포함되잖아요. 인플레, 디플레 맞나요? 이또 시장 수요와 시장 공급. 시장 수요가 더 많아서 전반적인 시장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면 그는 뭐다? 그는요. 그는 말 그대로 인플레. 시장 공급이 더 많아서 가격이 떨어진다면 그는 디플레 맞나요? 이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우리가요. 이 이자율 같은 경우도 자금의 전체 수요와 자금의 전체 공급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나요? 이게 이자율 변동. 어떤 건요? 이자율 변동 이런 것들. 변동. 이 관계된 위험들은 다 체계 위험의 예시문이에요. 어떠나요? 이것은 한 사람이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시장 수요와 시장 공급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요. 이거는 개별 수요. 의해서 견디는 있어요. 개별 수요. 개별 수요가 뭔다고요? 개별 수요가 뭐겠어요? 개별 이게요. 선택이지 맞나요? 개별 선택에 관한 위험이 있어요. 다른 위험이 있어요. 다른 위험이 있어요. 이거는 한 사람이 뭡니까? 잘 선택하고 잘못 선택하면 다른 위험이에요. 그럼 한 사람이 뭐예요? 개별이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뭐예요? 어떤 땅을 샀어요. 샀단 말은 수요겠죠. 그것 따른 위험이 바로 뭐다? 이게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래서 비체계 위험을 개별 위험이라 하는 이유는 개별 투자자가 뭐예요? 수요자잖아요. 개별 수요자의 선택에 따른 위험이에요. 선택을 잘하면은 제거할 수 있고 선택을 못하면은 뭡니까? 손해보는 거고. 어떠나요? 이 말이에요. 제가 위험이 손해라 했잖아. 손실. 맞나요? 그래서 이때 제일 많이 나타나는 이게 유행이 우리가 부동성이에요. 뭐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부동성이에요. 이서 제일 나타나요. 지금 A 지역, 뭐요? B 지역, C 지역이 있어요. 요 지역 중에서요, 한 지역이 개발된대요. 뭐가 된다고요? 하나의 지역이 개발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중에서 어떤 지역이 개발될지 몰라요. 일단 이 중에서 뭡니까? 한 곳이 개발된다. 뭐요? 한 곳이 뭐요? 개발 예정지예요. 예정지예요. 보통 우리가 어디에 개발된다 하면요.
보통 학자들이 뭐요? 탐사 나갈 때, 이제 그 자료를 올려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정부에서 선택을 해요. 개발지를. 되나요? 물론 예산이 많으면은 두 군데 함께 하기도 하고, 예산이 적으면은 한 군데 착착착 해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개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A 지역을 다 샀어요. 뭔다고요? 어디요? 한 곳 딱 찍었어요. 근데 개발되는 곳은 나중에 시지역이더라는 거죠. 뭐요? 그 이 사람은 개발 선택 잘못했죠. 맞나요? 그럼 이 사람은 손해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려운 사람이 시지역을 찍었다면 이 사람은 잘 찍은 거죠. 이 사람 손해볼 거 없잖아. 대박이잖아요. 맞나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는 어느 한 곳이 개발된다고 소식 들었을 때 뭐요? 잘못 찍으면 뭡니까? 손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 찍어서 안 그래요? 잘 찍으면 대박이죠. 이런 식으로 뭡니까? 토지는 부동 때문에 잘못 선택하면은 이게 손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동산이었다면은 뭐요? A 지역 땅을 샀다 하더라도 들었다 필요 옮기면 되잖아. 그래요? 그래서 토지를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이럴 때는 분산, 그렇죠. 이럴 때만 다 사면 좋아요. 전부 다 사버린다. 뭔다고요? 모두 다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나 다 사버린단 말이에요. 맞나요? 사면은 부동산은 손해볼 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부동산은요. 뭐요? 이 지역이 먼저 개발된다는 뜻이지. 또 이제 개발될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부동산은요. 이때 이것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요? 세 군데를 다 사놓으면은 보통 저게 농지였다면요. 지금 소문나기 전이었다면 맞나요? 사놓으면요. 채소가 개발된다 하면 따면요. 10배 뛰어요. 몇 배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뛰는 게 이제 27배라고 보면 돼. 27배. 그게 뭐예요? 333 법칙이에요. 그게 처음은 뭐예요? 좀 할 때 3배. 그 다음이 약 9배니까 9배 10배잖아요. 3, 3은 9. 그 다음에 3, 9, 27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농지가 보통 상업지로 중심되면요. 약 26배 올라와요. 27배까지. 그게 333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333 법칙. 그러니까 어디가 개발될까 살짝 이제 소민하면은 뭐 아주 확정 안 되기 때문에 3배가 팍 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개발된다 하면요. 보통 이제 확진되면요. 보통 9배 올라가요. 3에 3배. 그 다음에 이제 뭐요? 제일 그 지역이 요지면 27배. 맞나요? 그럼 많이 보잖아요. 요 지역 된다 농지하고 비교해보세요. 지금 몇 배 뛰었는가 안 그래요? 그렇죠. 27배를 하니까 뭐 놀래고 그래. 간단히 논리 가지고. 그죠 사장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제일 좋은 게 바로 뭐요? 이때 이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게 바로 특히 부동산은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다고요? 그래서 시험에 부동산은 이게 뭐요? 부동성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 이게 곧 뭐요? 이게 부동성이에요. 특히 부동산 하여금 분산 투자를 필요하게 하는 용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함께 사버리라는 거죠. 그럼 함께 살라니까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신디케이터, 합동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몰아가지고 뭡니까? 제대로 모아가지고 어차피 확률 게임이니까 뭐요? 한 사람은 A지역 사고 한 사람은 B지역 사고 한 사람은 C지역 사고 이렇게 뭡니까? 이름을 갖다가 분산시켜 보는 거예요. 되나요? 한 개 더 모아가지고 대신에 개발되는 요 지역에 이거 무조건 나눈다는 뜻이죠. 되나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저희가 그다음에 그게 신디케이트예요. 뭐요? 공동투자. 이해가나요? 이런 형태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안 그래요? 혼자만 사면은 위험하니까. 그 우리 세 명에서 올려 사되 이름만 뭡니까? 개별 해놔놓고 나중에 뭐요? 개발되는 지역에 무조건 이익을 나누는 걸로. 되나요? 그게 바로 신디케이트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 형태가 가장 적합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뭘 하면요?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제거할 수 없단 말이에요. 뭐요? 요거는 뭐요? A, B, C 섞어해봤자 이거는 시장 전체 관계되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다는 뜻이 맞나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만다 이거는요. 분산 불가능 위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뭔다고요? 분산 가능한 위험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요? 이 말이에요. 이해가나요? 이때
분산 분산 이 말을 같은 말로 쓸 때 제거 쓰기도 하고 이걸 회피 쓰기도 하고 또 이걸 상쇄라 쓰기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거 불가능 위험, 회피 불가능 위험, 상쇄 불가능 위험 되나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책임만큼은 제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거할 수 있는 건 뭐다? 비책임 이걸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선택을 잘못함에 따른 손실을 제거하기 위한 위험이에요. 되나요? 왜? 함께 사버리면 다 사버리면 선택이 없잖아요. 다 산 거니까 안 그래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알겠는가?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애인이 3명이 있었는데 뭔다고요?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을 선택했더라고요. 결혼한다고. 뭐 했다고요? 했더라고요. 뭘 했어요? 선택받죠? 근데 엄청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 내가 그랬지. 야, 포트폴리오로 2명 버린 거 다시 회수하고 같이 데리고 살아라 했거든. 그럼 되겠다. 지금 그리 살고 있다 같이. 오늘은 그래 애인을 둘 만들었더라고. 오늘 만나서 내일 만들어서 있더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뭐라고요? 뭐 한다고? 포트폴리오 하면은 뭐가 없다? 선택을 잘못하면 다른 소신은 없다. 콜? 알겠지? 같은 말이에요. 만나에 따지면은 함께 같이 살아버리면은 선택을 잘못한 게 없잖아요. 다 사버리면 안 그래요? 그 뜻이에요. 이게 본질입니다. 또 이상하게 피우지 말고 공이 될 사람이 그 농담이고 또 표정이 좋아졌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 꼭 외워둬야 돼요. 그 요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보면요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사람이 여러 있으면은 요게 체계라는 거예요. 뭐요? 체계를 세운다 말이 기본 골격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가장 기본이 뭐다? 가장 기본이 체계. 골격. 이게 사람의 골격이에요. 맞나요? 그 사람한테는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뭐 있다고요? 요게 뭐요? 비계. 뭐 있다고요? 비계 있는 거예요. 뱃살. 맞나요? 안 맞나요? 이건 골격이 아니죠? 요거는 체계야. 뭐요? 요거는 체계고, 이런 건 체계고. 요거는 비계야, 비계. 뭐요? 그럼 우리는요, 비계를 제거해야 돼요? 체계를 제거해야 돼요? 비계죠? 그래서 PT 체조로 뭘 한다고요? 비계를 제거하는 거야. 뭐 한다고요? 그래서 PT 체조는 비계를 제거할 목적으로 하는 체조가 PT 체조예요. 뭐요? 군대에 있을 때는 하긴 뭐그러더라. 피 튀기는 체조가 뭐요? PT 체조를 하더만. 피 튀기는 체조가 PT 체조 맞나요? 요즘은 이게 사회에 나와가지고 비계 제거하는 체조로 바뀌었어. 맞나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뭔다고요? 요 PT 포트폴리오는 뭘 제거한다? 비계를 제거한다. 뭘 한다고요? 비계를 제거한다. 콜? 체계 제거하면 큰일 나지. 이러면 참수되지. 다시 한번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게 능지추차입니다. 있잖아요? PT 체제하고 죽을 일 있습니까? 체계 제거하게. 비계 제거. 너무 많이 제거하면 그것도 안 좋다. 적당히 제거해라. 내처럼 봤다. 빼어나고 되겠나? 볼품 없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PT, 포트폴리오 뭐다? 비계 제거. 되나요? 이렇게 봐도요. 나 뒤가 이게 안 오면 나 헷갈려요. 이것도. 심지어 왜 가면요. 지금은 잘 들리죠? 뒤에 가면 B자가 들어가니까는 헷갈려가지고 안일비 그렇지. 비체계염이 제가 안 되는 거지 합니다. 안일비 해갖고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돼. 안일비는 해가지고 비체계염이 제가 안 되게 해버립니다. 그럼 안 되고 비계 제거 되나요? 이렇게 받으면 돼요. 다음 이제 우리가 볼 때 요는 꼭 잡아두시고 비계 제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요. 요 우리가 뭐요? 비체계염. 이 비계가 제거되는 효과. 비계 제거 효과를 우리가 만다고 이걸요. 분산 효과 또는 뭐라 부른다고요? 이걸요. 포트폴리오 효과라 불러요. 뭐요? 효과라 불러요. 그럼 체계염은 제거 못합니까? 요 비체계적 위험을 많이 제거하려면
즉 분산 효과나 포트폴리오 효과를 늘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늘리려면 이 말이에요. 되나요? 위험 방안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가장 확률적으로 볼 때 뭐요? 확률적으로 볼 때 투자 종목을 A, B만 하는 게 좋겠어요? A, B, C 다 하는 게 좋겠어요? A, B만 하면요 또 벗어날 수 있지 한계야. 그죠? 그래서 이때는요 투자 종목 수를 늘리는 게 좋아요. 뭐요? 종목 수를 말수록요 수를 늘릴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로 A 플러스 B 지역 두 지역으로 구성하기보다는 뭐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여기까지 뭐요? 다 들어가는 게 좋다 이 말이 맞나요? 다 들어가면 빠질 구멍이 없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 말이 투자 종목 수를 늘릴수록 뭐요? 분산 효과는 더 늘릴 수 있다. 그러니까 선택을 잘못함에 따른 손실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요. 다 사버리면 선택이 아니잖아요. 선택은 모두 다 중에서 몇 개만 일부를 제외시킬 때 선택을 하는 거지 안 그래요? 다 사버리면 선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투자 종목 수를 늘릴수록 확률은 좋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두 번째가요. 두 투자안의 수익률 방향이 뭐요? 일단 어떻게 될수록요 다르게 움직여서 좋아요. 뭔다고요? 다르게 이 말이 뭐요? 주로 반대로 움직여 좋아요. 뭐요? 이게 더 좋아요. 수익률 방향이 뭐요? 동일하게 유사하게 움직이면 이거는 안 좋다 이 말이에요. 뭐가요? 다르게 가야 돼요. 반대로 가야 돼요. 한번 보세요. 만약에 C지역이 개발됐어요. 뭐요? 그러면 A와 C를 샀다면 다르게잖아요. 이거는요 못 찍었고 맞나요? 그럼 A와 B를 찍었으면 둘 다 못 찍었죠. 둘 다 못 찍은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한 개가 잘못 찍었으면 한 개는 잘 찍은 게 포함돼야 돼요. 맞나요? 이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의미하지만은 실제로 이 두 투자의 수익률 방향을 알아보는 이게 제일 큰 게 이게 뭔가 하면 이게요.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이게 바로 상관계수라는 거예요. 뭐요? 상관계수라 불러요. 보통 상관계수 값은요.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1, 제일 큰 게 플러스 1이에요. 그 상관계수 값은 플러스 1부터 뭐까지요?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사이 가지는 거예요. 이 사이 가져요. 요 플러스 1은요. 두 투자의 수익률이 완전 똑같이 움직여요. 플러스가 뭐예요? 같은 방향. 맞나요? 제가 플러스가 양, 비례 방향 관계. 마이너스가 뭐예요? 항상 반비례 관계.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것은 다 그래. 어디서나. 이걸 하지 말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붙는 것은 어디서나 플러스는 같은 방향, 비례 관계. 마이너스는 반대 관계로 보면 돼요. 어디서나. 되나요? 그냥 했잖아요. 정의 관계, 비례 관계. 같은 방향. 마이너스는 항상 반대 방향으로 보면 돼요. 맞나요? 그럼 요거는 두 투자 수익률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우산을 팔아요. 뭔다고요? 여기 봐서 우산을 판다면요. 주로 이 당에 더 겹친 게요. 비옷을 겹친 거예요. 뭐요? 우산과 비옷을 겹치면 둘 다 비가 올 때만 좋지 햇빛은 둘 다 안 좋잖아요. 그 비 올 때는 둘 다 좋은데 햇빛 둘 다 안 좋죠. 이래서는 좋지 못하단 말이에요. 섞을 때. 맞나요? 이해갑니까? 그럼 뭐가 좋다고요? 우산하고요. 양산을 섞어버려봐. 우리 양산이니까. 안 그래요? 요리 가면 어떻게 돼요? 비 올 때는 우산 팔고 햇빛은 양산 팔고 맞나요? 반대로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나요? 그럼 이거는요. 수익률의 움직임이 같이 움직이는 거고 이거는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 말이에요. 그 내가 지금 이제 우산을 팔고 있을 때 포트폴리오 한 개도 장사를 해볼래 해요. 그때 내가
비웃을 한 개 더 선택하는 게 좋으냐? 포트폴리오로. 양산이 좋으냐?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면은, 비 올 때는 우선 팔면 되는 거니까, 햇빛한테 팔 수 있는 거 양산이잖아요.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원래 본질이에요. 되나요? 이걸 설명하는 게 뭐다? 상관계수라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요,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는 거의 없어요. 약간씩 좀 그대요. 맞나요? 근데 일단 뭐요? 이게 플러스 1일 때는 분산 효과는 플러스 1일 때는 이거는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두 개 섞어봤자 둘 다 비올 때만 좋을까? 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만약 플러스 1이라면,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이라면 이거는요, 비계를 이거는요 0까지 제거해요. 가장 커요. 뭐요? 이게 뭐요? 비계가 몇까지 제거할 수 있다고요? 0까지 제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그럼 이것만 체크해 두세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는 뭐라고요? 플러스 1일 때는 분산효과가 전혀 없다. 그 말은 비체계음을 전혀 제거 안 된다. 근데 플러스 1만 아니라면 뭡니까? 값이 작으면 갈수록 뭐요? 비체계음은 더 많이 제거된다. 뭔다고요? 뭐가 작을수록 상계수 값이 많을수록요? 작을수록 뭐요? 분산효과는 더 크다. 되나요? 뭐가? 상계수 값이. 그러니까 플러스 1만 아니라면 이 말은요. 0.9든 0.8이든 0.7이든 다 0이든 다 분산효과 있는 거예요. 되나요? 근데 그 값이 마이너스에 가까워지면 갈수록 더 작아지면 갈수록 분산효과가 더 커진다는 거죠. 되나요? 그 말은 유사하게 움직이는 자체가 아니라 마이너스에 가까울수록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에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한 개. 분산효과는 상가계수 값이 플러스 1일 때는 전혀 없다. 뭐라고요? 플러스 1만 아니라면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분산효과는 더 크다는 것. 되나요? 그것만 체크해 두면 되겠어요. 근데 요 중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사실은 요게 제일 중요하다. 여기서는 보통 답 놓으면 한 10번 놓으면 한 2번 정도 걸릴 수 있는 거고 10번, 8번이 보통 요거예요. 답은. 되나요?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요걸 그대로 얻는 거예요. 똑같아요. 포트폴리오 했을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의 재직 포트폴리오는 포트폴리오 구성한 효율적 프론티어와 요 사람의 무채를 곡선이 접하는 곳에서 재적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는 거 똑같아요. 되나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죠? 자, 그걸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넘기면, 넘어가서 보면, 292페이지에, 제일 밑에 7번 있습니까? 포트폴리오 유형성에 7번 있습니까? 요거. 투자 접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분산효과는 더 커진다. 맞나요? 통계학적으로. 비계는 더 많이 적은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 체크해 놓고. 그 위에 1, 2, 3, 4 이런 건 아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의심하고. 되나요? 필요 없다. 7번만 체크해 놓고. 그 다음 쭉 내려오니까, 292하고 293 있습니까? 이건 넘겨버리고. 아예 292, 293, 이런 아예 보지 마세요. 되나요? 292, 293, 294 아예 보질 마세요. 이게 뭐라고요? 쓸모없다. 뭐라고요? 쓸모없다. 봐봤죠? 우리 시험하고 관계없다. 가입을 쳐버려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295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 위험이 있어요. 맞나요? 체계 위험이 뭐예요? 이거 시장 전체에서 발생하고 시장의 힘, 그러니까 시장 수요와 시장 공급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개별 수요와 개별 공급이 아니고 시장. 개별 수요의 합이 시장 수요, 개별 공급의 합이 시장 공급. 맞나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서 의해서 이루어지고 시장 전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 투자자가 A 지역 사고 B 지역 산다 해가지고 여기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개별 수요자가 분산 투자한다 해서 체계비 바뀌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는 시장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맞나요? 포트폴리오는 개별 투자자가
한 군데 집중할까? 섞어서 할까? 이거니까. 콜? 그 말이고요. 그래서 얘도 봐놔야 돼요. 경기, 인플레, 이자율이 3개 봐놔야 돼요. 요걸 경기, 자, 물가 변동장 인플레. 물가 변동 속에 인플레와 디플레가 포함되잖아요. 물가가 상승하는 게 인플레, 물가 하락이 디플레잖아요. 이거하고 이자율 변동. 요 3개는 대표적인 뭐요? 체계음의 예시문이라는 거. 되나요? 부동성에 따른 지역 선택의 문제는 대표적인 뭐다? 부동산에서 대표적인 비체계음의 예시문이라는 거. 되나요? 그만 체크해두면 되겠어요. 다음 넘어가서 그 상관계수와 포트폴리오 있습니까? 요거 되나요? 읽어봤자 두 투자인의 수익률이 같은 방향이면 상관계수가 플러스 방향,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플러스 1은 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움직이면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만 뭐요? 분산 효과는 전혀 없다. 플러스 1만 아니라면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작을수록 분산 효과는 더 커진다. 되나요? 그것만 체크해두면 되겠어요. 돼 있나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제일 밑에 3번에 제일 밑에 뭐 써놨습니까? 따라서 밑에서 셋째 줄 뒤에 따라서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만 아니라면 뭐만 아니라면 1만 아니라면 즉 수익률의 움직임이 완전히 상호 연관되지 않다면 분산효과는 발생하고 비체계 위험은 통계로 제거된다. 그러니까 플러스 1만 아니라면 0.9라도 0.8을 제거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제거되는 정도가 좀 작다 이 말이죠. 대신 마이너스 1로 가까울수록 더 제거되는 정도가 커진다 이 말이죠. 맞나요? 콜?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적어 놓은 게 뭐 4분 5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써놨어요? 5분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효과는 커지고 맞나요? 뭐에 가까울수록요? 플러스에 가까울수록 작다. 플러스는 전혀 없는 거니까 맞나요? 그거 적어 놓은 거고. 그 다음 또 효율적 프론티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요거 적어 놓은 거고 뭐요? 있나 없나요? 그림 있네. 297페이지 또 그거네 뭐 안 그래요? 이게는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그냥 효율적 프론티를 말하는 거예요. 넘기면 뭐냐? 이거하고 또 요 사람이 뭔다고요? 그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 298페이지에 그게 뭐야? 보니까 무차별 곡선이네 막 끝났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적어 놓은 거고. 그래서 뭐 써놨습니까? 위에 그림 위에 4번에 평균 분산 지배율을 만족시키는 포트폴리오 집합 또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집합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 효율적 프론티어 맞나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 맞나요? 효율적 프론티어를 한다. 이거 하고 뭐요? 이 개별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곳에서 뭐 한다고요? 최적 포트폴리오 견과 똑같은 거예요. 두 번, 세 번 쓰는 거예요. 되나요? 한 문제 한번 봐봐요. 확인학습에 옳은 것 있습니까? 찾았습니까? 300페이지. 옳은 거네요.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 체계적 위험이죠. 체계는 제거하면 돼요, 안 돼요? 체계는 제거하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죽어. 뭔다고요? 비계 제거 뭐요? 체계는 제거 안 됩니다. 비계 제거입니다. 자, 틀렸고 분산 투자를 통해 제거가 불가능하다 해야 되지 안 그래요?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적대요. 1보다 적단 말은 1은 아니란 말이죠. 이럴 때만 분산효과가 전혀 없어요. 1보다 적다면 뭔다고요? 분산효과는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 정도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수록 뭐요? 더 커진다는 거죠. 맞나요? 마이너스 1은 완전 제거되는 거니까. 맞나요? 그죠? 플러스 1만 아니라면 제거된다니까. 그죠? 그 말이에요. 두 개의 투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반대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무슨 관계?
비례관계가 플러스라니까 항상. 반비례는 다 마이너스야. 어디 가도 전부 다. 이게 수요곡선도 공수 다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방향 비례는 무조건 플러스, 반비례는 무조건 마이너스. 그게는 다른 방향이니까 사계수는 뭐요? 음의 값이겠지. 맞나요? 음의 값을 가지면서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분산 효과는 더 커진다 해야지. 맞나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요, 플러스 마이너스만 알아도 답이 아닌 거예요. 맞나요? 무조건 플러스는 비례관계, 마이너스는 뭐예요? 반비례관계. 콜? 어디서나 공통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런 것은 다 그렇다. 그 다음에 효율적 볼런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구성이 접하는 지점에서 재직 포트폴리오가 결정. 답이 너무 쉽게 끝나버렸네. 그죠? 에이, 답이 너무 싱겁다. 그죠? 답은 4번.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의 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그 결과로 항상 체계적이 아니고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되나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거는 비계 제거예요. 이 나와 있는 지문들은 이제 전체 공부하면 왜 맞는가, 왜 틀린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전체 연구하면 요 문제는 참 좋아요. 요 문제 좋단 말이 여기 보면은 틀린 것 중에서 올해 시험에 답을 한 개 나올 확률이 커요. 콜?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요, 옳은 것을 해서 답을 제일 많이 골라내요. 그 사람 뺏긴단 말이에요. 뺏기고 나머지 섞어버린단 말이에요. 되나요? 그럼 올해 시험 논다면은 4번은 안 오겠지. 1, 2, 3, 5 가지고 한 개 답을 만들겠지. 맞나요? 그 뺏겨였고 한 개 옳은 거 잡혀 본단 말이에요. 되나요? 그래 놓고 뭐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틀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5번이 왜 틀리는가만 정확히 봐주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것도 연구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문제를 보면 어렵다 싶다가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지문들 다 고급 지문들이에요. 되나요? 이게 왜 맞고 왜 틀린가 이걸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되면 이제 답이 좀 보인단 말이에요. 되나요? 그 말이야. 자, 프린트물 한번 보죠. (14번) 요거는 저번 주 거. 이거 해갖고 왔어요. 저번 주 거. 여기 저번 주 거 없는데. 저번 주 저 가요. 저 읽어볼게요. 신혜씨 저 받아가고요. 신혜씨 받아 읽어볼게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분산 투자를 통하여 통계학적으로 뭘 제거한다? 체계 제거, 비계 제거, 비체계니까 리얼이 되겠죠. 이때 제거란 말을 뭐요? 감소나 쓰기도 하고 회피나 쓰기도 하고 상쇄나 쓰기도 한다. 되나요? 되나요? 그 말이고요. 여기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시험시 나중에 우리가 뒷문제 보겠지만 되나요? 그 다음에 15번 경기 변동, 이자율, 인플레 있죠? 요 세 가지는 체계위험의 예시문이에요. 요 세를 꼭 봐두셔야 돼요. 체계위험 대신에 요 세 가지 지문 주기도 해요. 요거는 체계적 위험의 예시문이기 때문에 요것만큼은 포트폴리오 구성하더라도 제거할 수 없다 해야 됩니다. 맞나요? 요 세 가지는 체계위험의 예시문, 이 세 가지는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요거는 제거할 수 없다. 되나요? 다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투자 종목수를 늘리거나, 맞나요? AB보다는 ABC 늘리거나 두 투자의 수익률이 서로 어떻게 가야 돼요? 유사하게 가야 돼요? 다르게 가야 돼요? 다르게 가야지. 다르게 또는 반대 방향. 맞나요? 옆에다가 상관계수가 뭐요? 플러스 1일 때만, 플러스 1일 때는 분산 효과가 전혀 없다 적어놔요. 뭐예요? 밑에다가.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에만, 플러스 1일 때에만 분산 효과가 전혀 없다. 되나요? 그 플러스 1만 아니라면은 분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요거.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는 분산 효과가 전혀 없다. 맞나요? 즉, 비체계면 전혀 제거되지 않는다. 플러스 1만 아니라면은 분산 효과가 무조건 있다. 그죠? 적어놓으면 된단 말이야. 근데 포트폴리오 이거는 시험 놓으면은
꼭 한계는 오기 때문에 뭐요? 유기성이 한계니까 할만하죠. 요것만 잘 이해하면 돼요.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나올 것만 잘 보면 돼. 뭔다고요? 재밌죠? 또 축하합니다. 또 한 개 맞췄다 이거. 근데 지금 시간이 남아있을 때 12월, 10월 달에 조금 잘 농제 자세 받아 놓으면은 어렵다 싶다가 아니에요. 어차피 해야 돼요. 안 그래요? 어차피 농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정리하면 나중에 뒤감 편해진단 말이에요. 어차피 뒤감 가서 자꾸 이제 복습에 누적 효과 맞나요? 자꾸 새로운 걸 공부하기보다는 감에 가서 복습한다 기분 해야 되지. 안 까먹게 안 그래요? 자꾸 새로운 공부만 해버리면 나중에 자꾸 참 질려버려요. 그냥 수업시에 와가지고 혼자 있는 거 공부하는 것도 같이 들으니까 뭐 복습하는구나 하는 기분이 돼야 누적이 되는 거지. 그렇죠? 저는 자꾸 새로운 거 배운다 하면요 짜증나요. 뭐 한다고요? 다음 좀 쉬었다가 이제 오늘 내준 프린트 갖고 하죠.